교사 출신으로 이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그 새로 창당한 새로운 물결의 대표로 대선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네. 예. 자, 요즘 선거 끝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예. 국민들께서 이제 선택하신 거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예. 조금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좀 추스르면서 또 밀렸던 일도 좀 하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단일화 하셨고 그다음에 지지선언 하신 이재명 후보가 네. 0.73%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거든요. 좀 네네. 많이 네, 그렇죠. 아쉬우셨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것도 네. 역시 국민의 선택이죠. 예.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표차가 얼마 안 났다고 해서 아쉬워하신다기보다는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쪽 저쪽이 보냈던 피해 의미는 뭘까 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단일화 사실 러브콜을 양쪽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좀 후회는 안 하십니까? 저쪽 예, 차라리.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 제가 그런 양쪽 얘기 다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또 제가 공동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 권력 나누기나 서로 간에 어떤 정치 공학이 아니라 예.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 교체라고 하는 어떤 대의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예. 소신껏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정치 교체로부터 시작되는 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 패배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이게 제일 크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같은 판단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실정이 쭉 쌓여온 것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컸던 것이 부동산 문제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곳에서 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 합의문의 세 번째 보면은 이 부동산과 교육 정책은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했고 받아들여졌거든요. 정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부동산 대책이 마치 북한에서 이제 온탕 냉탕 오가듯이 그걸 막자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당선자나 인수위에서도 그런 거는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고요. 이번 정부는 각종 규제로 또 부동산 시장 틀어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의 정치 이념이 들어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꾸자 하는 식으로 공동 선언을 포함을 시켰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큰 원인 중에 하나여서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인 어떤 개선을 좀 했으면 한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면은 사실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제 많은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셨을 때 그렇게 김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부동산 이 문제를 풀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공약에서는 여러 가지를 두 후보다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천 가능성이나 또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본 그런 시각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인수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 높게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단순히 이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의 반작용 내지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공약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현실 가능하게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네네. 두 번째로는 전체 경제 시각과 그 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 공급 확대, 뭐 규제 완화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겠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임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초기에는 막 그 여러 가지 의혹이 겹쳐서 그런 것들 둘러보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그 대증적인 그런 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조금 좀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혹시 그 선거 네네. 끝난 다음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뭐 만나셨다거나 뭐 통화하셨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이 후보와 그 선거인 다음 날 새벽에 그 만났고요. 그때 이제 그 결과가 확정된 뒤에 이제 그 결과 승복하고 그럴 때죠. 그때 그 가서 만났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위로도 좀 해드리고 또 했고, 며칠 전에 통화 한번 했습니다. 전화도 와가지고 같이 통화하면서 그 이 후보는 뭐 미안하다는 얘기와 고맙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저하고 제일 뭐 통화 중에 한 얘기는 저하고 이 합의본 이 공동 합의문에서의 그 정치 교체, 정치 개혁 과제죠. 지금 뭐 저희가 그 합의한 게 개헌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당제가 가능하게 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진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거를 비주셨고, 저도 강력히 그걸 촉구했고, 민주당 비대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 공동 합의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변함없이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뭐 선거 패배 후에 좀 쉴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혹시 방금 말씀하신 공동 합의문에 나온 이 내용들, 정치 개혁,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이제 후보도 다시 정치판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우선은 저도 그렇지만 이 후보도 우선 좀 겸허하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렇게 결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물론 그 당선자나 그 인수위 쪽에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겸허하게 또 이인 쪽도 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정치 교체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다시 또 그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 저는 그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 또 정말 어떤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그 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그런 공동 정신에 입각한 것들을, 사실은 이 공동선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담았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저와 새로운 물결은 뭐 이것에 대한 추진을 계속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반성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아서 물론 공동 투톱 체제이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그 새로운 물결의 신철희 대변인이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공동 합의문에 나왔던 정치 개혁, 이거를 이뤄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윤호중 비대위는 당장 이제 지방선거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담아서 정치 개혁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호중 체제는 이제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아마
예. 내용을 잘하는 내부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예. 또 이번에 그 비대위원 구성에 이제 2030 또 청년 많이 이렇게 포진한 것에 대해서도 뭐 좋은 예.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바깥으로 비춰지기에는 정말 민주당이 그 이번 선거 결과에 예. 성찰하고 있으며 그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윤호중 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체제로는 예. 그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저에게 연락 오는 민주당 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 정치 교체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단기 선거가 아닌 그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 이게 단순히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고 예. 이 정치 개혁가 있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데 우선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지금 거대 그 어쨌든 제일 저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단기 그 이익이 아닌 그 중장기적인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개혁을 할 때에 국민들께서 예. 그 지지해 주시고 할 거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자기권 내려놓고 그 분명한 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뭐 윤호중 그 원내대표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국민들 보신 눈높이는 좀 미흡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이제 네.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새로운 물결 당은 네. 민주당과의 어떤 뭐 관계 설정, 뭐 어떤 네네. 새로 모색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제가 그 함께 합의한 공동 선언 내용, 네. 그 개헌,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정치 교체, 네. 말씀드린 부동산과 교육에 있어서의 그 중장기적인 정책 만들 수 있는 방향들, 그다음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함께 구현할 수 있을지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방선거는 이제 저희도 이 새로운 물결도 이제 작은 당이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준비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작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저희 네. 그 당 최고위원과 일부 또 도당 위원장 분들과 이제 예. 모여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뭐 단일화 하실 이재명 후보 하시면서 뭐 합당은 뭐 안 하신다 하셨는데 뭐 이거를 논의하실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의 예.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 얘기는 예. 나오지 않았었고요. 예. 뭐 일부 얘기가 있지만 저희는 이 가치와 이 어떤 비전에 대한 연대지 정치 공학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고려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정책 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함께 이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까지도 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뭐 얘기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네. 이 질문 요즘 자주 받으시죠. 네. 뭐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뭐 서울시장 또는 뭐 경기지사 출마하시라는 요청 또는 하시는 다는 설 뭐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언론에서 뭐 나오는 것 같고 일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치권에 안 계신 분들도 뭐 경제부총리의 경험과 또 그 대학 총장 경험 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이 지역에 꼭 출마하다 이런 뭐 권유를 받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 선거에 이렇게 깊이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찰 또 나름대로의 반성 또 앞으로 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그 단계 지나서 고민해볼 단계가 아닌가.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당원들의 또 의견 좀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마 권유는 뭐
당 네, 안팎에서 많이 받으셨군요. 네,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특히 경기지사 쪽으로 많이 받으시는 건 맞죠? 경기 쪽은 제가 아주 대학교 총장을 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안양, 의왕, 과천, 성남, 광주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반면에 서울도 제가 초중고등학교 서울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서울 얘기하시는 분도 하는 얘기를 좀 듣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번 선거에 대한 성찰 또 제가 6개월 동안 정치하면서 추구했던 어떤 가치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치 교체가 가장 선행돼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우리 이 경제 사회 교육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구해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요 단계 지나면 조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우리 당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그 판단을 좀 굳히시면 그때 또 저희랑 인터뷰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으로 오찬 회동한다는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또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우선 이 사면 문제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정은 아니지만 다음 정부 출발 전에 국민 통합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거는 저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수위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 다만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되신 것들 제가 잘 이렇게 얘기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이 국민 통합이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나라가 쪼개져서 이번 선거에서 봤지만 거의 48대 48 이런 식으로 쪼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어떤 정계 개편 쪽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쪼개지고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에 쪼개져 있는 이런 또 이번에 더욱더 이제 그런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통합을 정말 좀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물결의 당대표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인터뷰했습니다.